부터 11번까지 채점을 했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건 이제 경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서 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이 문제가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틀릴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를 보시고 문제 의미 분석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문제는 에너지 전환이면서 서로 다른 두 물질 사이에 충돌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니? 에너지 충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니? 운동량, 보존 법칙. 충돌할 때는 무조건 이거 생각하고 가야죠. 자, 그 중에서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운동량이 뭐였냐? 운동량이 뭐야? 어떻게 이렇게 다 까먹을 수가 있어? 관성이 뭐니?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인데, 관성에는 두 가지가 있지. 이게 정지관성과 운동관성. 정지관성의 크기가 뭘로 표현되어 있니? 질량이죠. 그러니까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정지관성이 크다는 얘기다. 정지관성의 크기는 질량이다. 운동관성의 크기는 뭐다? 그러니까 질량이 크기를 운동관성의 크기가 뭐다? 질량 곱하기 운동관성의 크기가 운동량이죠.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건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운동관성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운동량 구하는 시 P는 MV죠. 이때 V가 뭘까요? 속도입니다. 운동량은요, 질량에다가 속도라고 하는 방향을 갖는 값을 곱하는 거니까 운동량 자체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 값이다 이 뜻이에요. 됐어? 그러니 이렇게 2kg짜리 물체가요, 2의 빠르기로 가다가 벽에 충돌했다가 2의 빠르기로 튕겨 나온다고요. 운동량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이건 변한 거죠. 방향이 변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8이죠. 네? 아, 미친 새끼들 진짜. 아니 그 4 질량이구나. 플러스 4였는데 마이너스 4 됐잖아. 질량이 1인 줄 알았어. 지금 얘는요, 처음에 운동량이요, 오른쪽 방향으로 4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운동량은요, 왼쪽 방향으로 4라고요. 근데 방향도 계산해야 될 때 서로 반대 방향을, 하나는 무슨 방향? 플러스 방향, 하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놓고 계산해야 된다. 이거 계산 못할 거면 너네 그동안 나한테 배운 6개월 동안 아무 짓도 안 해. 6개월이나 그러면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거 아니야? 그쵸? 네. 모든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니까. 나중 운동량이 마사고 처음 운동량이 뿔사인데 이걸 빼니까 얼마 나와야 된다? 8 나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 방향으로 8만큼 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니? 그 운동 충격량이죠. 그래서 너네들이 알아둬야 되는 이 충격량이라는 건 사실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하라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라 그러면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은 다른 말이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알츠하이머의 한계.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구하라는 얘기야. 자, 운동량의 변화량의 델타 P는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도 되지만 이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을 구해도 되죠. 그 충격량 어떻게 구합니까? I는 FT죠. 이때요, 이 충격량은 스칼라니 벡터니? 스칼라요. 벡터? 벡터죠.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 방향을 갖는데 그거랑 충격량이 같다면서요. 아. 얘가 벡터니까 얘도 벡터겠죠. 네. 그러면 충격량의 방향은 뭐에 의해 결정된 거니? 그 운동량이 힘방향이야, 힘방향. 그러니까 이 새끼는 왼쪽 방향 운동량이 8만큼 바뀌었다는 건 사실은 부딪히는 순간 힘을 어느 쪽으로 받았다는 얘기야. 왼쪽으로. 누구로부터? 벽으로부터. 그 얘기 하는 거잖아. 이해해?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뭐를 이제는 막 한 번씩은 들었어. 근데 그거를 정말 내 걸로 만들어야죠. 소화시켜야 된다. 소화가 안 되니까
내용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문제로 못 풀겠어요가 소화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내 걸로 안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내 걸로 만드는 거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내 거가 됩니다. 문제 2개 풀고 그거 내 게 안 됐어요 라고 하면 당연한 거예요. 문제 2개 풀고 그걸 내 거로 만들 수 있으면 우리나라 수능 애들이 왜 물리를 선택 안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 I는 FT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 충격량 그래프는 아세요? 충격량은요. 여기 FT일 때 이 밑에 있는 면적이 뭐라고요? 이게 충격량. 다른 말로 운동량의 변화량. 됐어? 충돌하는 시간이 길수록 힘의 크기는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에어백을 만드는 거다. 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근데 여기가 PT 그래프예요. 운동량 그래프예요. 어떤 2kg짜리 물체가요. 2초 동안 움직이면서 그 물체의 운동량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2초. 맨 처음에 2kg/m/초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2초가 지나니까 6kg/m/초가 됐대요. 충격량이 얼마입니까? 4. 충격량 얼마? 아 잠깐만 이지. 충격량이 얼마입니까? 연습 안 하지? 충격량 물어보면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고. 4요. 4요. 뭐요? 이 높이 변화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얘를 충격량이 4kg/m/초예요. 이렇게 가져와야죠. 되죠? 근데 얘가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라고요? 2초라고요. 그러면 얘가 받은 힘이 얼마라는 거예요? 2N이라는 거예요. 2N의 힘을 2초 동안에 받았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격량은요. 사실은 4N초예요. 그러면 이 N초하고 kg/m/s에 단위가 뭐 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맞죠? 왜요? 힘이라고 하는 뉴턴의 단위는요. 힘은 F는 ma잖아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값이잖아요. 이걸 뉴턴으로 바꾸는 거야. 거기에다가 초를 곱하니까 이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kg/m/초가 되는 거죠.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이 두 단위가 같은 얘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의 의미는 뭐니? 기분은 잠깐만요. 속력 네, 이거 힘이죠. 왜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무조건 x축분의 y축 변화량이잖아요.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인데 이게 ft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니까 꼬맹아 이거 힘이라고요. 자, 그러면 2초 동안 간 거리가 얼마나? 음. 2초 동안 간 거리가 얼마입니까?
2kg니까요. 됐어? 이거 질량 2kg로 나누시죠. 2kg로 나누시죠. 1에서 3은 그러면은 속도가 얼마에서 얼마로? 1에서 1이었던 아이가 속력이 얼마 된 거야? 3대 2초로. 얘 평균 속력 얼마야? 2요. 그러니까 2 곱하기 4.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그래프를 통째로 질량으로 나눈 게 이 그래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 힘을 질량으로 나누세요. 뭐가 됩니까? 가속도예요, 가속도. 되겠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량 그래프를 VT 그래프로 그대로, 개형 그대로 가요. 개형 그대로 갑니다. 아, 기울기가 똑같아요. 네. 기울기가 똑같은 게 아니고 그래프의 개형, 모양이 같다.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2분의 4니까 얼마겠어요? 이요. 2죠. 근데 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이요. 2분의 2니까 1이죠. 기울기가 같진 아, 않아. 2분의 2. 같을 수는 없어요. 아하.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다. 비슷하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거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충돌할 때요. 그 충돌하는 과정에서의 규칙성을 설명한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그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서로 다른 물체가 부딪혀 항상 운동량 보존돼? 아니. 어떤 물체가 충돌해? 운동량은 항상 보존되는 거야? 아니요. 그럼 어떨 때 안 되는데? 마찰? 비부동력이 있어. 아니. 둘이 부딪혀서 정지했을 때. 아니. 어떨 때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 안 되냐면 물체가 충돌하고 있는 과정에 지네들끼리 충돌하면 되는데 충돌하는 과정에서 계속 힘을 주고 있어. 외부에서. 그럼 운동량 보존돼 안 돼? 안 돼. 됐어?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운동량은 보존되지 않아. 근데 지네들끼리 충돌을 하고 있다면 됐어? 운동량은 언제나 보존될 거야. 됐어? 그냥 지네들끼리만 충돌한다면 거기에 보시면요. 1번 문제가 충돌이에요. A가 B랑 부딪혔어. 그거 충돌이죠. 네. 근데 충돌하는 동안 누군가가 밀었어? 안 밀었어. 운동량 보존돼야 돼. 그리고 뒤로 넘기시면요. 타자니 원수비를 잡고 같이 날아가요. 예? 이런 문제들이죠. 어디요? 몇 번이 그래요? 아까 여기 15번이고 15번. 이것도 타잔이 그래서 원수비를 잡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또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럴 때 운동량이 보존된다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그런 경우들은 외부에서 힘을 잘 주지 않으니까 운동량은 보존되는데 그러면 어떤 물체가 충돌할 때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된다 이렇게 보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의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네, 충돌하기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나 아, 또 충돌한 후에 충돌한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뭐야 된다? 같다. 운동량은 벡터로 계산하셔야 된다. 맞아요.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됩니다. 근데요. 그럼 충돌을 할 때 운동량은 외부에서 힘을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운동량은 보존된다고 쳐.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니? 아니죠. 라는 거죠. 실제로 충돌할 때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됐어. 이게 보존되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충돌하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운동량이 보존된단 말이죠. 근데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니?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네, 하지만 그러한 충돌에도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량은 항상 뭐 된다고요? 보존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탱탱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 손으로 놔요. 그러면 얘가 땅이랑 충돌해서 튕겨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튕겨 올라갈 때요. 얘가 원래 높이만큼 정확하게 와. 운동 에너지 보존됐을까 안 됐을까? 됐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는 충돌, 이런 충돌을 우리는 무슨 충돌이라고 하냐면 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운동량도 보존되는
근데 대부분 실제로는요. 탱탱볼을 가지고 있다 손을 놔도 얘가 원래 높이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실제로는 없죠. 네. 원래 높이보다 항상 낮은 높이까지만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죠.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 거니? 안 된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운동량은 보존되니? 이런 경우에도 운동량은 보존돼요. 밑으로 내려갈 때와 올라갈 때. 그래서 예속력 같아요. 단지 공기의 마찰에서 중간에 운동 에너지가 완벽하게 100% 위치 에너지로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마찰만 없으면 그 마찰이 없는 경우가 이거죠. 역학적인 보존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원래 높이보다 적은 높이까지 올라가는 경우에도 운동량은 보존돼요.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충돌을 우리가 비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근데요. 이게 만약에 탱탱볼이 아니고 두부라면 어떻게 될까? 그냥 다 달라. 네. 그냥 철퍼덕하지 이게 튕겨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죠? 이런 충돌에 운동량이 보존되냐고요? 그래도 된다고요. 그래도 돼. 신기하죠? 그래도 돼요. 생명이 없는데. 네. 근데 순간적으로 생겨요. 아 잠깐만. 자, 근데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까 안 될까? 이게 안 돼요. 튕겨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충돌을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튀어 올라가지 말고. 네, 선생님은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보편적으로 뭐냐면 서로 다른 두 물체가 가다가 충돌을 했는데 두 개가 하나로 합체돼서 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충돌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운동 에너지가 보존될 때 어떤 때는 안 된단 말이야. 그걸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럼 어떤 경우가 완벽하게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는 경우야? 단어에 나와 있죠. 이거 탄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탄성. 완전하게 탄성을 가지고 있냐? 탄성이 조금 덜 일어났냐? 완벽하게 얘는 탄성이 없냐? 두부는 탄성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안 튕겨 올라오는 거예요. 이 탄성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형태. 그렇죠. 복원이야. 복원이 되는 정도야. 그래서 공이 땅바닥에 부딪혔다가요. 1분 찌그러졌다가 이게 완벽하게 뭐하면 펼쳐지면 됐습니까? 걔는 완전 탄성 중이에요. 그래서 원래 높이까지 올라가. 근데 얘가 찌그러졌다가 튕겨 올라갈 때 얘가 완벽하게 다 복원이 안 되면 덜 올라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복원되는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충돌이 있더라. 대부분의 충돌은 비탄성 충돌이다. 근데 어떤 충돌을 하더라도 운동량은 보존되는 거다. 운동량은 보존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번 문제, 이제 문제 풀죠. 1번 문제는요, 되게 특이한 탄성 충돌을 나타내는 거예요. 탄성 충돌을 나타내는 거예요. 탄성 충돌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고 운동량도 보존되는 그 경우가 1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질량이 같은 물체가 있어요. A라고 하는 물체가 질량이 M인데 얘가 V의 속도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정지되어 있는 누가 있었냐면 질량이 M인 B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충돌할 때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는데 첫 번째 A가 가다가 B랑 충돌하는 첫 번째 충돌일 때 충돌을 한 후에 A가 뭐였는 줄 아세요? 충돌을 하고 나서 A가 뭐예요? A가 정지됐어요. 그럼 B는 얼마의 속도로 가게? V의 속도로 가요. 됐어? 왜?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A와 B의 충돌 전의 운동량이요. A 오른쪽 방향으로 MV로 가요? 얘 안 가요.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 둘의 운동량이 오른쪽 방향으로 MV여야 돼요. 무슨 충돌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충돌한 후에 A가 멈췄다는 거죠. 그래도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MV여야 돼. 그럼 B의 운동량이 얼마여야 돼? MV여야 되거든요. 근데 B의 질량도 M이야. 그럼 속도는 당연히 얼마여야 돼? V여야 돼요. 근데 이 경우 어떤지 아세요? 운동에너지가 돼요. 처음에요. 충돌하기 전에 두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얼마일까? 2분의 1 MV 제곱에 A의 운동에너지가 있고요.
B는 운동 에너지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야. 근데 충돌이 끝났을 때 이제 A는 정지되어 있고 B가 V의 속도로 가니까 2분의 1 mv 제곱이야.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되니? 같아. 고정될 탄성 충돌이야. 탄성 충돌했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그래서 B가 충돌한 후에 B가 V의 속도로 간다고요. 근데 얘는 실에 매달렸기 때문에 직선으로 못 가고 실 따라 올라가요. 그럼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이는 얼마냐? H.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될 때까지? 위치 에너지가 될 때까지 올라가죠. 그 위치 에너지가 될 때까지 올라갔을 때 그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이 H의 크기가 얼마니? 라고 했으니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위치 에너지 mgH가 될 때까지 같다는 얘기야. 네. 그랬으니까 m 날라가니까 H의 정체가 얼마야? 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2G분의 V 제곱의 크기일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최고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최고점이라고 해요. 더 이상 못 간다는 얘기죠. 왜 못 갈까요? 운동에 여기니까. 운동 에너지가 여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하니? 다시 내려오죠? 그러면 여기 왔을 때 속력이 얼마일까요? V. 다시 V예요. 그럼 V에 해당되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B가 거꾸로요. 정지되어 있는 A랑 부딪히네? 예. 그러면 아까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충돌하고 나면 B가 뭐합니까? 멈추겠죠. 멈추고 A가 얼마의 속도로 가니? V의 속도로 가요. 처음이랑 같은 충돌이 일어나요. 같은 물체가 부딪힌다. 되겠어?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보시면 기억. 첫 번째 충돌 직후 B의 속력이 V로 운동해야 된다. 맞는 얘기고요. 첫 번째 충돌 후에 B가 올라간 높이가 2G분의 V 제곱으로 표현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돌 후에 A는 오른쪽으로 스몰 V, B는 오른쪽으로 스몰 V 뭐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충돌이어야 되니까. 됐죠?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탄성 충돌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자, 이때요. 탄성 충돌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질량이 같은 물체가 탄성 충돌을 하면 됐어? 속도 교차만 일어나요. 속도 교차만 일어나요. 얘 속도 얼마였어요? V. 얘 속도 얼마예요? V. 0. 아. 그렇죠? 그러다가 충돌이 끝나면 속도 교차요. A가 속도 얼마? 0. B가 속도 얼마? V. 이렇게요. 그래서 질량이 같은 아이들끼리 탄성 충돌을 하게 되면 속도 교차가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2번은 5월달에 서울 교육청에서 냈던 문제라고요. 이때는 일과 에너지를 중2 때 배웠어요. 중2 때 배웠어요. 지금은 중3 때 배우지만 이때는 교육과정상 일과 에너지가 중2 내용이 있어요. 그때 중2 아이들은 전기도 중2에 있었고요. 일과 에너지도 중2에 있었어요. 연락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교과과정이 무섭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선배들한테 못 먹어. 여러분들은 엄청 쉽게 배우는 거고요. 이때 일과 에너지에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지뢰도 다 들어있었어요. 와. 이래요. 어렵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대단히 가볍게 줄여든 거고요. 일률도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다고요. 그것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과과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번 문제에서요. 그러면 A의 작용한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맞아, 틀려? 아니죠. 그러면 힘의 크기는 뭐합니까? A 구간에서는 점점 증가하죠. 네. 자, B에서 한 일의 양이 얼마로 바꾸셔야 돼요? 예? B 구간에서 한 일. 잠시만요. 100. 100이요. 이거 다 고쳐가면서 푸셨어야죠. 됐어? 자, C에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증가하죠. 맞아요. 네, C에서 운동 에너지 증가합니다. 이걸 왜 틀린 거야? 됐죠? 근데 점점 일을 받고 있는 구간이야. A, B, C 다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는 증가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A와 C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가장 크다가 틀렸대요. 그럼 어디가 큰 건데요? 가속도의 크기는 뭐가 결정합니까? 힘이랑 질량. A는 M분의 F죠. 네. 어차피 질량은 일정할 거니까 뭐 힘의 힘. 크기가 결정하겠죠. 그러면 힘이 제일 크게 작용하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B. B죠. B의 가속도가 제일 커요. 아니.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요. 이동거리가 몇 미터인 지점에서 속력이 최대야? 아니. 그 C 맞으면. 점점 운동에너지 증가하는 거니까 당연히 C 6m 왔을 때 운동에너지가 제일 크겠죠. 되겠어?
자, 그럼 6m 이동하는 동안 총 운동 에너지가 얼마 됐어? 200이요. 네, 1 받은 만큼이니까 200만큼. 됐어. 이런 얘기야. 되겠냐, 준호야? 네. 이걸 왜다 붙여 이 새끼야? 그리고 왜 2번 틀렸다는 사람 뭐라고 한 거야 이거를? 그냥 제가 병신이었어요. 자, 원경. 근데 여기 있는 문제도 다 괜찮아요. 다 잘 보십시오. 자, 꼬맹아 4번은요. 리얼하게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야. 처음에는 속력이 얼마였어? 1이요. 1이었다가 속력이 얼마 됐어? 3. 그럼 당연히 운동에너지가 증가했겠죠. 네. 운동에너지 증가량이 누가 한 일? 8주. 8줄. 그거 누가 한 일? 그 알짜임. 알짜임이 한 일. 그래서 자, 운동에너지 증가량이 알짜임이 한 일인데요. 이때요.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증가량 8줄이란 말이죠. 그러면 힘이 한 일이니까 당연히 힘 곱하기 거리였겠죠. 그 중에서 힘을 몇 뉴턴 줬다고요? 10뉴턴이요. 그러면 이동거리가 당연히 얼마여야 돼요? 0.8이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억의 이동거리는 1.6이 아니고 0.8이에요. 고치세요. 그래서 힘이 한 일과 운동에너지 증가량 정확하게 얻어야 되니까 같아야 돼요. 여기서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긴 힘 10뉴턴이 알짜임이거든요. 자, 힘이 한 일은 8줄이다. 운동에너지 변화량 물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5번은 당연히 그래프가 1번이야 라는 걸 여러분들 느낌상 했어. 이거 증명해봐. 이거 증명해봐.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 근데요. 증명해보세요. 예. 증명해보세요. 수학적으로. 그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고 그렇게 되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므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그래서 v 값이 일정하게 증가하면 따라 점수 그래프를 근데 이거 아래쪽이 속력이 아니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를 시간에 따른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얘기했어야죠. 만약 이게 가속도가 1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게 1초마다 1씩 속력이 1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운동 에너지는 그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게 이차함수 형태로 그려져요. 얘 맨 처음에 무슨 상태였어요? 정지. 정지 상태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꼬매가 낮은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뺄값입니다. 예. 근데 처음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0이요. 0이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건 낮은 운동 에너지야. 맞아? 맞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뭐라고 한다? 그 알짜이면 알짜임이 맞아? 근데 너네가 얘기하는 것처럼요. 얘는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무슨 운동한다고? 등가속도 운동이야. 마치 자연한 것처럼. 맞아? 그랬을 때 이동거리에서 어떻게 구해? 곱해요. 저 밑에 말고. 알지. 어떻게 구해요? 많은데. 2분의 1. 2분의 VT 또 2분의 VT 또 2분의 VT 또 뭘로 구할까요? 우리 낙하거리 2분의 V T로 하셔도 되고요. 또 뭘로 해도 돼? S는 2분의 1 AT 제곱으로 해도 되고요. 맞아? 맞아? 이게 운동 에너지죠. 근데 너네 뭐라 그랬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그래프 보세요. 일정한 힘이 계속 되는 거죠. 네. 힘의 크기 일정. 2분의 1 일정. 힘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가속도 뭐 일정. 그러면 얘네들은 통으로 변하지 않죠. 네. 비례상수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KT 제곱이라고 얘기죠. 맞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시간의 제곱이라고 한다고요? 네. 그래서 저걸 보나 이렇게 증명해줘야죠. 수학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F가 이렇게 증명이 되는 과정이에요. 되겠니? 이렇게 돼요. 이걸로 증명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역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례상수로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요. 비례상수로 놓을 수 있는 고정된 값 요걸로 잡아낸 거야. 알겠어? 요렇게 증명도 가능하죠. 되겠니?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시간이랑 그죠? 시간의 제곱이랑 비례하기 때문에 시간이랑 가속 비례하는 이 그래프가 맞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자. 자, 그러면 6번 보세요. 자, 6번에서 틀린 부분을 뭐라고 찾으냐면 다가 처음 틀렸다. 그럼 다를 어떻게 고쳐야 되니? 다가 틀렸다면서요. 그럼 안 틀리게 고치셨어야죠. 고쳐봐. 너네 영재 과거 못 가는 아이들의 공부하는 특징이 뭐냐면 답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 핸드폰 자기 핸드폰인 사람 있어? 핸드폰 놓고 온 사람 있어? 아, 내 핸드폰 여기 있지? 자, 어디가 틀렸을까? 아마 이거 못 찾으면 너는 오늘 뒤지게 맞을 거야. 2분의 1 맞아. K죠. 탄성 에너지 2분의 1 K X 제곱이죠. 예. 앞에 2분의 1 붙여야죠. 됐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틀린 거. 왜? 뭐가요? 찬서 빨리 얘기해. 넘어갈 거야. 그 2분의 1이 어디서 나온 거야? 2분의 1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탄성력이라고 하는 건 1m, 2m, 3m, 4m 용수절을 잡아당길 때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탄성력하고요. 늘어난 길이 사이의 관계는 비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탄성력은 KX예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면적이 바로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동안 용수철에다가 해준 1이자 용수철이 갖게 되는 에너지를 얻어요. 실제로 얘는 삼각형 넓이 구하셔야지 사각형 넓이 구하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요.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이게 X고요. 이게 KX니까. 알겠어요? 네,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되죠. 그래프 밑에 있는 넓이 7번 그래프의 밑면적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거라서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다가 틀렸다라는 거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정신 놓고 읽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됐어? 그래서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7판에 그린 이 그림이 7번 그림이거든요. 자, 탄성력과 늘어난 길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까요? 용수철 상수죠. 왜? 얘가 KX니까 기울기는 항상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지워버리시면 용수철 상수죠.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용수철 상수고요. 그 다음에 자, 용수철을 X1에서 X2까지 잡아당기는데 필요한 일은 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X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잡아당기는 동안 이만큼의 일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X2만큼 잡아당기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일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X1에서 X1까지 가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일을 해줘야 잡아당길 수 있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X1에서 X2로 늘리는데 필요한 일은 빗금친 넓이와 같다 맞는 얘기고요. 근데 디귿이 틀렸어요. 자, 이거 보죠 빨리.
주한 몇 배? 여덟 배 왜 8배야? 제곱하고 나눠서 제곱하고 나눈다고요? x만큼 늘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탄성 에너지 4x만큼 늘어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일 탄성 에너지 배워봐. 몇 배? 천천히 해. 몇 배? 응? 또? 몇 배? 준호, 자, 7번 봐. 네. x만큼 늘어날 때, x만큼 잡아당길 때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 빨리 써, 7번에. x만큼 잡아당기는 동안 탄성 에너지. 그 다음에 4x만큼 잡아당길 때 탄성 에너지. 빨리 써. 빨리 써. 괜찮아. 어차피 여기 다 틀렸어요. 네? 나 해보세요. x만큼, 아니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 탄성. x만큼 잡아당겨서 탄성 에너지 어떻게 구하면 돼? 써.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뭐야? 써. 뭐였지? 저 진짜 못해요. 안 써.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 아유.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이요. 2분의 1 kx 제곱이에요. 쓰세요. 자, 그게 x만큼 잡아당기는 동안 용수철이 갖게 되는 탄성 에너지예요. 네. 그러면 길이를 4배 늘어나게 할 거예요. x가 아니고 4x. 네. 그럼 탄성 에너지. 4x일 때 탄성 에너지 써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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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몇 배 커진 거예요? 16. 네. 네. 그게 답이라고요. 8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요. 지금 우리는 4단계로 5월달도 넘어갈 건데 공식을 안 외우면 수업 못 들어가요. 알겠어? 네. 네, 들어가십시오. 어떻게 8배라는 숫자가 나와요? 네. 저게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저 식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2분의 1 kx 제곱이야. 그러니까 용수철 상수랑은 비례 관계가 있고 용수철을 잡아당긴 길이에는 제곱 비례 관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길이가 처음보다 몇 배 커졌어? 4배 커졌어. 그러면 4배의 제곱이 얼마예요? 16배예요. 그게 왜 8배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네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약분해서 8인데 그럼 이건 약분 안 해? 이거는 얼마야? 2분의 1 kx 제곱이고 이거는 8kx 제곱이야. 2분의 1 kx 제곱과 8kx 제곱이 몇 배냐는 걸 묻는 거잖아. 이게 8배야? 16배요. 근데요, 어떻게 그런 숫자가 나오냐고요, 8배라는 게. 내가 물어볼게요. 운동 에너지, 이번에 시험법이잖아요. 속력이 2배 커졌어. 운동 에너지 몇 배 커져? 4배.
하고 못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거 운동 에너지 패턴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그 패턴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속력이 4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16배 커져요. 그러니까 요지로 잡아당기기 길이가 4배 커지면 탄성 에너지는 16배 커지는 게 자연이에요. 알겠어? 네. 이상한 거 없습니다. 지금 여기 5명 앉아있는데 이거 맞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엄청난 물리를 계산한 게 아니고 그냥 산수해보자는 거잖아요. 산수. 그래서 운동 에너지랑 같은 개념입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실제로 길이를 4배로 하면 운동의 에너지, 됐어? 탄성의 에너지는요, 탄성 위치 에너지는 16배 퍼진다고 고치셔야 돼. 그러니까 답이 맞다 틀리다는 의미가 없다니까? 거기에 틀린 지문을 내가 해석하지 못하면 너네는 이 문제를 모르는 게 되는 거야. 넘겨. 예. 그리고요, 참고 틀리는 거 선생님들한테 숨기시면 안 됩니다. 그거 얘기해 주셔야 고칠 수가 있어요. 자꾸 얘기하세요. 틀리는 거 쪽팔려 할 거면 큰 공부 못 합니다. 내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틀리는 게 잘못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자, 8번 봐. 예. 그림은 마찰기수가 일정한이라고 했어요. 이거 뭐야? 마찰력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야. 됐죠? 맨 처음에 4m 높이 위에 물체가 뭐하고 있었대? 정지. 그렇죠. 그럼 무슨 에너지만 있었어? 위치. 얼마? 그 8m. 얼마? 8m. 800이요. 그러면 사실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으면 바닥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여야 돼? 8m. 800이어야 되는데 지금 운동 에너지 얼마인지 구해? 900. 얼마 나오니? 90 나와요. 아. 그럼 800이 90 된 거잖아요. 네. 이건 중3 수준이죠. 역학적 에너지 얼마? 역학적 에너지 얼마 감소했어? 770. 근데 그게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을까요? 열. 열 에너지예요. 됐어? 열 에너지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비보. 비보존력이 마찰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셔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요. 얘 등속도 운동했다를 틀렸다는데요. 그럼 얘 무슨 운동했을까요? 맞아. 자, 꼬맹아 등속도 운동하려면 처음부터 속력이 있는 상태로 똑같이 가야지. 네. 근데 얘 맨 처음에 뭐 했어? 정지도 했다가 그 밑으로 굴러가니까 등속도 운동일 수는 없어. 등가속도 운동이죠. 자, 중력은 일을 하지 않았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중력이 한 일이랑 같은 말이 무슨 말이야?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변화야. 얘 위치 에너지 안 변했어? 변했죠. 그러니까 중력이 일을 했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출발 직전에 역학적 에너지 얼마라고 한다고요? 800. 800. 이제 좀 중력 가속도가 안 높여나가요? 80이라는 거 말도 안 되죠. 되죠? 바닥에 도착한 순간에 운동 에너지 얼마라고요? 오. 그 얼마라고요? 90. 90이라고요? 9가 얘도 아니고요. 안 꼽혔네요. 마찰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가 얼마라고요? 710. 710. 되겠어? 이렇게 가세요. 자, 9번 가죠. 자, 몸무게가 500N이 철수가 10m 높이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20초가 걸렸다. 인류는 얼마냐? 라고 했는데요. 인류는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누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여기에 2kg짜리 물체가 있어. 예. 이걸 2m 끌고 가서 2m 들어 올려서 네. 선반 위에 올릴 거야. 네. 그걸 끌고 가서 들어 올려서 선반 위에 올린 사람이 1번이야. 자, 2번은요. 들어 올려서 선반 위에 갔어. 맞아? 네. 똑같이 했는데 과정이 다른 거야. 네. 한 일은요. 1번이 많을까 2번이 많을까 같을까? 1번이 많아요. 1번이 훨씬 많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요? 이번 들고 수직으로 이동해서. 수평. 얘는요. 물체를 들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몇 도입니까? 90도기 때문에 얘는 수평으로 간 이 구간의 일은 없는 거죠. 네. 근데 얘를 끌고 갔으니까 이 구간의 일이 있는 거죠. 들어 올린 일은 똑같고요. 맞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계단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이게 벡터로 찢어서 보면 수평으로 가고 들어 올린 거죠. 네. 되겠어? 네. 근데요. 얘는요. 됐죠? 네. 수평으로 간 일은 있니 없니? 없어요. 높이 변화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얘는 요일이 있다는 거죠. 위치가 높아지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몇 뉴턴짜리 사람이에요? 500뉴턴짜리 사람이 몇 미터 높이에 올라갔어요? 10m.
그래서 얘는 한 일이 5천 줄이야.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꼬맹아 몇 초 걸렸어? 20초. 20초 걸렸어. 그러니까 얘 인류는 얼마라고? 250와트라고. 이렇게 간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10번 틀린 사람 손. 이거 어떻게 틀릴 수가 있니? 이거 뭐 하라는 건지 이해를 못해. 한일 뭐라는 거야, 한일. 이 물체한테 F1과 F2의 힘을 동시에 줘. 자, 이 물체한테요. F1의 힘도 주고요. F2의 힘도 줘요. 그럼 결국은 얘는 얼마의 힘을 받은 거야? 이 둘을 평행사변형으로 연결한 요 힘을 받은 거지, F. 그 F가 얼마 준 거예요? 빨리 줘. 5예요 5. 아까 했을 때 계산 실수했나? 빨리 그려. 5예요 5. 얼마 곱하기 얼마? 18 더하기 이거 직각삼각형 알죠? 그래. 평사그리라니까. 평행사변형 그려서 대각선의 길이가 합력이라니까. 대각선이 몇 칸이니? 4석칸이요. 입 다물어 찬서야. 좋아, 지우개 지워봐. 나는 오늘 수업은 너네가 각자 모르는 거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너네가 다 알고 있는 거 내가 여기서 뭐하러 하고 있어. 다섯 칸이. 그러니까 괜히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도 말고 떨 필요도 없어. 문제 틀리면 어때? 지금 이거 틀렸다고 너 과거 못 가? 전혀 상관없어. 그냥 틀리면 돼. 그리고 평행사변형 그릴 때요. 지금 이 끝에서 얘랑 평행을 그리잖아요. 얘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얘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요. 수평으로 하나, 둘, 셋 칸 가서 위로 한 칸, 두 칸, 세 칸 가는 거잖아. 그 일을 요거 똑같이 해. 옆으로 세 칸 가서요. 위로 세 칸 올라가. 그 점이랑 얘를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으로 얘도 연결하고요. 그래서 대각선 그리면 이게 합력 방향이야. 합력의 길이. 그래서 다섯 칸이니까 한 칸당 힘이 얼마라고? 1뉴턴이라고. 그러니까 다섯 칸이면 5뉴턴인 거잖아. 그 5뉴턴의 힘으로 2m 밀고 갔다고. 그래서 한 일이 10죠. 알겠어? 네. 실수해서 틀렸어요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수는 시험 보는 그날도 해요. 실수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세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틀리겠죠? 그거 찾아내는 게 지금 하셔야 될 거라고요. 여기 공부할 때 자꾸 틀리는 거 감추거나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뭔가 내가 부족하니까 더 틀리고 있는 거야. 그거 찾으셔야 돼요. 11번 문제는 요번에 올림 스타일 문제였죠. 올림에 이런 유형이 있었죠. 저기서 가면. 그렇죠. 물오래. 그 끼고 있는 아저씨 집어넣은 문제가 있었어요. 주한 기억나니? 바바르시. 무슨 말이야? 올림 문제에서 그죠? 띄고 있는 거 번호는 각자 다 달라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요. 내가 테니스 공을 막 이렇게 치고 있을 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 변화를 적외선으로 찍었는데 흰색에 가까울수록 뜨겁다는 뜻이야. 그럼 거기 공부할래? 공은 처음에 어두운 색이었는데 점점 하얀색으로 바뀌지. 이제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뜻이야. 요즘에 이 그림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그림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뜨거워지고 있다는 얘기는 공이 열받는다는 얘기죠. 네. 무슨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열에너지죠. 근데 에너지는 어느 순간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전환된 거잖아요. 그냥 그러면 이 열의 에너지는 어디서 왔겠요? 맞아. 이 공을 툭툭 칠 때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일부가 무슨 에너지고? 열의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뭐 되는 거야? 감소했다는 얘기죠.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공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사진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충돌 중에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얘기야? 열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생긴다는 얘기는 반드시 다른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하는 게 문제 풀 때 가장 편하다.
자, 디귿. 충돌 순간 라켓이 공에 작용한 힘과 나 어제 이 문제를 풀린 영재가 있었어요. 자, 보면 디귿이 맞는 얘기니 틀린 얘기니? 맞는 얘기. 이게 왜 맞니? 정말. 작용 반작용이죠. 네. 그죠? 자명한 얘기죠. 근데 어떤 애들은 이게 작용 반작용을 생각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인정. 아, 이 영재 애들도 이런 문제 틀리구나. 우리보다 6개월이나 먼저 물리기 시작한 아이들이 이런 걸 틀려요. 됐어. 이런 것들이야. 알겠어? 알겠어? 지금 1번부터 11번까지 틀린 거 확인했어요? 예. 각자 자기가 이 11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했습니까? 예. 네, 그러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틀린 개수는 많은 편이 아니에요. 2개 틀리고 3개 틀리고 많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5개념은 생각보다 좀 컸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틀린 개수에 연연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5개념이 컸냐잖아. 그걸 내가 수정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별로 성적에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고 급격히 증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적이 향상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공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5개념을 수정하는 자세로 공부하지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테크닉을 바꾸셔야 돼요. 자, 12번부터 됐어. 12번부터요. 몇 번까지? 지금 가장 많이 푼 사람 몇 번까지 풀었니? 18번. 18번. 또 가원 몇 번? 19번. 찬성 15번 풀고 있어요. 15번. 준우 12번. 12번. 교환. 저도 12번. 자, 25번까지 풉니다. 10분 드립니다. 네. 10분 안에 25번까지 해결.
사람들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돼? 그 25번까지. 응. 안 돼? 지금 몇 번 하고 있어? 저 27번. 27번? 23번이 저는 23번. 23번이요. 최선을 다해봐. 네. 지금 23번까지만 풀자. 23번이요. 응, 너 지금 그거 풀자. 네. 23번까지 다 모르겠습니다. 12번부터 채점할 준비. 네. 20번까지가 조금 어려워요. 자, 12번에 3, 13번에 1, 14번에 4, 15번에 3, 16번에 1, 17번에 2, 18번에 5, 19번에 2, 20번에 4, 21번에 5, 22번에 4, 23번에 2, 22번에 4.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푼 문제가 몇 개입니까? 12문제인가요? 11문제. 12번부터 시점했으니까 12문제일 겁니다.
개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온, 주한, 잠시만요. 네. 다음, 11개. 저 9개. 네. 찬석, 9개요. 준호, 7개. 응? 7개. 네. 자. 해볼게요. 자,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없어서 자, 12, 13번 중에서 제가 해야 될 게 뭐 있을까요? 13번이 뭐냐면 이렇게 13번도 기존에 이게 문제하고 패턴이 좀 달라서 조금 쉽지가 않은 문제였구나. 근데 어렵다라는 게 안 배워서 어려운 것보다 패턴이 그동안 물어봤던 문제를 풀던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입시 문제나 경시 문제는 똑같은 내용을 묻더라도요. 새로운 방법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낯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용하시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용수철을요. 등속도로 잡아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용수철은요. 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가 탄성역이고 늘어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1cm 늘어나려면 10N의 힘을 주면 1cm 늘어나고 그 다음에 2cm 늘어나려면 20N의 힘을 줘야 되고 그래서 얘를 점점 힘을 세게 주면서 됐어 늘리는 게 아니고요. 얘는 어떠냐면 지금 이 상황은 그냥 10N의 힘을 줘서 확 잡아당겼다는 얘기야. 됐어? 10N의 힘을 줘서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요 한 100N의 힘을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용초를 늘리는데 필요한 힘은 10인데 실제로 힘을 얼마 준 거야? 100 준 거야. 그러니까 용초를 늘리고도 힘이 남으니까 속도가 붙어서 쭉 가죠. 됐죠? 네 그런 상태야. 그런 상태야. 그러니까 얘는 10N의 힘으로 그냥 센 힘을 줘서 확 늘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용수율이 늘어난 탄성 에너지도 있지만 거기에 0.1m 왔을 때 그 물체가 멈추는 게 아니고 속도를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0.1m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 얘는 무슨 에너지도 있고요. 용수율이 늘어났으니까 탄성 에너지도 있고요. 그리고 물체에 운동 에너지도 있을 거야. 됐어? 운동 에너지도 있을 거야. 이 둘을 합한 게 됐어? 전체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지금 밖에서 사람이 잡아당겨주면서 한 일의 양이랑 같아. 맞아? 한 일의 양이랑 같아. 자, 그래서 보시면 얘는요. 한 일이 얼마냐면 16톤의 힘으로 0.1m 잡아당겼거든요. 그럼 한 일은 얼마야? 이 뒤져 이씨. 10 곱하기 0.1이니까 얼마야? 1줄에 일어난 거야. 1줄. 시간에 저거. 1줄에 일어난 거야. 1줄. 네. 그러면 이거 두 개 합해서 1이면 돼. 1이면. 그 중에서요. 용수철을 잡아당길 때 탄성에너지 준우야. 탄성에너지 구하식 2분의 1 K X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 용수철 상수가 얼마냐면 100이고요. 늘어난 길이가 0.1인데 제곱하면 0.01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탄성 에너지는 얼마밖에 안 돼? 2분의 1줄밖에 안 돼. 근데 사람의 회전율은 1줄이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줄이죠. 그래야 합해서 1줄 되죠. 이해돼? 그런 얘기야. 사람이 해준 일만큼이 용수철은 받아서 에너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용수철이 늘어나는 탄성 에너지일 거고 또 하나는 용수철이 가면서 속도가 생겼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될 거다. 이런 겁니다. 되겠어? 네, 이런 얘기죠. 이거 좀 새로 왔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부터 15번까지 질문. 15번. 15번이요 또. 14번. 자, 맨 처음에 가는요. 용수철을 잡아당겼다가 놓은 거고요. 나는요. 용수철을 압축시켰다가 놓은 거야. 그래도 얘가 왔다 갔다 왕복 운동하는 단진동 운동 할 건데 진폭이 다 똑같이 A만큼 압축시키거나 당긴 거야. 그래서 변형시킨 게 똑같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가하고 나는요. 질량이 스몰 m이네와 라지 m이네예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라지 m의 질량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우리 항상 얘는 한 2kg로 생각해보고 얘는 한 1kg로 생각해보면 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야. 그랬을 때 한 놈은 잡아당긴 거고 A만큼 한 놈은 A만큼 압축한 거야.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탄성 에너지가 달랐을까? 같았을까? 이거군요.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 중요한 거 2분의 1 K X제곱인데 얘 변형시킨 길이를 A로 묶겠다는 거죠. A제곱이죠. 그럼 봐봐. 탄성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하고 상관이 있니 없니? 없잖아요. 변형된 길이만 같으면 탄성 에너지 같잖아. 맞아? 그러니까 A도 B도 변형된 길이가 둘 다 A이기 때문에 둘이 가지고 있는 탄성 에너지가 똑같았어요. 근데요. A는 그 여기에 있는 가는요. A만큼 잡아당긴 거거든요. 자, 순간 얘 평형점에서 A만큼 늘렸다가 멈췄다가 순간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A만큼 잡아당긴 이 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뭘까? 탄성 에너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얘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탄성 에너지는 얼마가 돼? 0이 되죠? 그럼 그 에너지 다 어디로 갔어? 운동 에너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얘 운동 에너지는 이 크기와 똑같은 만큼의 2분의 1 mv 제곱이 돼야 되는 거고요. 맞아요. 얘도 그래요. 평형점에 오면 얘도 2분의 1 라지 mv 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탄성 에너지가 둘 다 100으로 같았으니까 운동 에너지 둘 다 100으로 같은데 이런 느낌이잖아.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 운동 에너지는 가와 나에서 됐어. 크기가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당연히 같아야 돼요. 평형적으로 왔으니까. 왜냐면 탄성 에너지가 같았거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가와 나의 크기가 어때야 되니? 라고 하는데 얘네들 역학적 에너지가 최고점에서의 탄성 에너지랑 같잖아요. 그럼 같아야죠. 맞습니까? 자, 운동량의 크기는 가와 나의 크기가 같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만큼에서의 얘 운동 에너지 됐어. 내 운동량의 크기는 운동량은 뭐예요? MV잖아요. MV잖아요. 알겠어? 운동량은 MV거든요. 그러면은 요 크기가 같겠냐? 이 얘기예요. 이게 맞을까? 맞죠? 네, 운동량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런 얘기예요. 저 운동량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됐죠? 네, 지금 몇 시야? 자, 빨리 화장실 갔다 와. 나머지 못하는 거는요, 이거 다 풀어 오십시오. 수업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